자, 일단 시작점이 아파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 한번 합시다. 극한 뭐였죠? 접근이었잖아. 기억나? 그지? 정확한 그 위치가 아니라 그걸 향해서 가는, 접근하는 상황에서의 나의 어디? 함수값. 곧 함수의 극한이었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떤 표현이 들어있었냐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는 f, x라는 꼴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다고. x가 알파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정보는 알파 값이 아니라 알파로 다가가는 접근의 아이디어니까 알파라는 녀석을 축으로 보면 항상 그 알파로 다가갈 때의 위치는 작은 값에서 다가갈 때와 큰 값에서 다가갈 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셔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녀석의 표현이 나타나면 우리는 리미트 x가 알파 플러스 0입니다의 표현과 리미트 x가 알파 마이너스 0입니다의 표현으로 각각이 표현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하나는 뭐 알파라고 보고 하나는 무한대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요? 수렴한다.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수렴하면 뭐를 가자? 극한 값을 갖잖아. 그 극한 값이 알파라고. 가능해? 수렴했어? 그 수렴에 대한 알파 값이 나의 극한 값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극한 값인데 그 극한 값이 우극한에서의 지금 곧 플러스 0에서의 극한 값이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불렀다고. 가능? 오케이. 아래쪽 봐봐. 아래쪽은 무한대로 뭐 하더라? 값이 수렴하지 않고 계속 커져 나가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산이라고 불렀다고. 맞아? 여기서 지금 이 발산의 표현은 어떻게?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 그지?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베타라는 녀석에 대한 fx를 표현했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여기는 a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fx라는 녀석의 베타 플러스 0과 베타 마이너스 0의 fx라는 녀석을 표현했을 때 각각이 여기에서는 이제 b의 값이 나타나고 c의 값이 나타나서 수렴인데 이 상황 자체를 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비교했더니 서로 같을 때, 그지? b와 c가 같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극한값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판단 가능하시죠? 좌극한이 수렴하고 우극한이 수렴하면서 그 수렴의 값들이 서로 같아야만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승현이 어디 커피숍 왔어요? 내 녀석의 값이 b 또는 c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죠? 오케이. 요러한 표현들이 결국 극한이었다고. 자,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 다시 하나씩 우리 개념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2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요런 거 물어봐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우리는 이제 다 배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항상 리미트는 다항함수일 때는 그대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값과 연결시켜도 상관이 없죠. 그지? 그래서 숫자를 직접 집어넣는 게 가장 편하다고.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 어디로 가니?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3. 그렇지. 0을 향해서 갈 거 아니야. 0은 아니지만 0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소라고 얘기한다고. 기억나요?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표정 좋아요? 자, 3을 대입합니다. 여기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이었고요. 이 상태를 바꾸면 x-1 곱하기 x-3이라고 얘기하면서 식의 형태를 살짝 바꿔놓고 표현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3을 대입했을 때 차도 0으로 모두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가능해?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값을 지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 부정형이라고 불렀잖아. 부정형 기억나는 거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부정형 극한은 어떤 녀석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녀석들이었냐면 1번 지금 여기에 나타난 0분의 0꼴을 1번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었고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고 4번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었다고. 가능해? 어떠한 값이 될지 모르는 네 상태들에 따라서 네가 어디가 먼저 빠르게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값들이 달라집니다의 꼴들이었고
무한대분의 0분의 0은 어떻게 해결한다? 오케이. 인수분해 후 약분을 통해서 결국 0인자 소거하는 거였죠. 이 문제에서 보자면 3이란 녀석이 집어넣을 때 함수값으론 0이지만 사실 넌 0으로 다가가는 값이니까 값이 존재해서 위와 아래 0과 0으로 가는데 x-3은 약분이 가능했다고. 그치? 그리고 나서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결국 이 녀석은 2가 곧 내 답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라는 거 판단 가능했다고요. 자, 다음 갈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됐지? 얘는 최고 차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소거였죠. 기억나요? 묶으면 어차피 뒤에 거 다 0으로 날아갈 거니까 안에 있는 녀석들 중에 최고 차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버리고 출발. 오케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리화 후 결국 이 녀석 활용이었고요. 무한대 곱하기 0은 통분 후 0분의 0꼴 활용이었다고. 그치? 각각의 지금 대표적인 녀석들을 우리가 표현했던 거였고 그렇게 네 가지의 꼴이 부정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녀석의 활용의 꼴이 1번에 나타나 있다고.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사실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의미를 확인하는 지금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이제 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들을 보셔야 된다고. 빠르게 오케이? 예스. 그럼 1번에 1번 끝났습니다. 2번 갈까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x분의 3 빼기 2. 승현이 화이팅. 3 대입하면 앞에 얼마야? 1 빼기 2 얼마야? 마이너스 1. 오케이, 끝. 수렴하고 수렴하면 그거 다 연산 가능하댔잖아. 다항식처럼. 앞에도 수렴이고 뒤에도 수렴이죠? 그럼 그냥 3 집어넣어서 연산하시라고. 1 빼기 2 마이너스 1. 값이 나타났죠? 끝. 세 번째.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더하기 2 루트 붙었으니까 루트 4 값은 2 끝. 그죠? 오케이. 결국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연속이라는 포인트의 해석도 들어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극한값을 대입해서 나타날 땐 함수값의 위치와 가까이 가는 녀석의 위치가 서로 같아진다의 꼴로 2가 된다는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죠? 무한대도 값이 커지는 상태이긴 한데 그 또한 사실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값은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일단 집어넣는다고요. 그죠? 엄청 큰 값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무한대에서 1을 빼도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다? 그대로 무한대다.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지? 값이 올라 커지는 녀석분의 1. 그럼 이거 어디로 간댔죠? 무한대 밑이 존나 커져. 그럼 결국 이 값은 전체적으로 존나 작아지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어디로? 무한소로 간댔잖아. 그지? 오케이. 무한대와 무한소는 역수관계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들어있었다는 거 우리는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판단하셔라.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 난해해. 근데 수치 대입해서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봐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자, 첫 번째. 이거 봐봐. 야, x가 1로 간대. 기분 안 나빠? 기분 안 나빠? 여기는 지금 값을 어차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 봐봐. 1로 가.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지? 그지? 그러면 결국 이게 1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0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야. 가능해요? 그러면 이 0의 제곱은 뭐가 되지? 0이겠죠. 값이 아무리 작은 거의 제곱이어도 값이 아무리 작을 거 아니야. 그치? 작은 상태의 제곱은 작은 상태. 그대로 0이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가능?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든? 근데 어디가 기분이 나쁘냐면 이런 게 기분이 나쁘다고요. 잘 봐. 자, 이 표현 전에 얘를 먼저 알아야 돼. 이렇게 제곱만 뗄게요. x가 1로 가는 x-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 표현은 이 수치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거든? 근데 0에 부호가 있는 거야. 0도 플러스 쪽에 0과 마이너스 쪽에 0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녀석들의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의 부호가 달라져요. 그죠? 예를 들어 무한대 0, 플러스 0분의 1은 플러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기준이라고. 그지? 그러면 이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갈 때 0이 될 때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수치의 대입은 언제나 뭐가 있냐면 사실은 저 앞에서도 있었던
우극과 좌극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가능? 그리고 우극한이 됐을 때 그 옆에다가 우리의 식 x-1분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0이니까 1보다 큰 값에서 1을 뺀 거야. 그지? 그걸 우리가 수치를 대입해서 표현할 땐 그대로 그냥 1 플러스 0 빼기 1이라고 쓰시라고. 오케이? 그러면 1과 1이 사라지고 남는 거 플러스 0이지. 부호까지 표현되어 있는 상태로 이 녀석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위에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넌 마이너스 0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아? 두 번째, x가 1-로 가. 거기 x-1분의 마이너스 1이야. 1-를 집어넣으면 1-0-1이 돼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0이 남는데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이때는 0분의 1, 부호는 계속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0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0분의 1은 뭐가 돼? 무한대가 되죠. 이렇게. 이 의미가 뭘 얘기하는 줄 알아? 사실은 그래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1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k값이 음수니까 결국 여기에 이렇게 점근선의 형태에서 이쪽의 그래프와 이쪽의 그래프가 그려진 유리함수의 형태였다고. 그러면 1로 가는 우극한과 좌극한의 상태가 좌극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무한대 쪽으로, 우극한의 형태를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나타나는 정확하게 그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에서의 극한이었다고. 그지? 근데 그걸 뭐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수치 대입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궁극적인 극한의 의미인 거야. 가능하지? 극한 또한 값으로 해석해서 문제의 의미들을 발견하시고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야 된다의 테마인데 얘는 감사하게도 제곱이 붙어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울게요. 문제 다시 들어갑니다. 내 녀석의 의미도 1이라는 지금 기준점이 분모를 0을 만드는 녀석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의미는 지금 나뉘어 있거든? 그래서 우극한을 지금 집어넣었던 거야. 그랬더니 1 플러스 0 마이너스 1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플러스 0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의 제곱은 플러스고 0의 제곱은 0이니까 플러스 0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지? 여기도 1-를 집어넣었어. 그럼 1-0 빼기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0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0의 제곱은 0이 돼서 위와 동일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였던 거. 그지? 이 표현을 그래프로 다시 한 번만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x-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저 유리함수는 그래프의 형태가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음수의 값이 나타납니다의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이런 식으로 대칭형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꼴이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값을 대입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1로 가는 좌극한과 1로 가는 우극한 모두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을 우리에게 낭비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값을 대입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들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가능하죠? 점점 우리는 그래프를 표현하지 않고 가볼 겁니다. 자, 무튼 그러한 꼴과 함께 2번으로 넘어가 볼 테니까 봐봐요. 자, 이런 거 x가 무한대로 가는 루트 2x-1입니다. 무한대 집어넣어요? 그럼 뭐야? 루트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1이죠. 허허. 2가 곱해져도 무한대 의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1을 빼도 무한대지. 그럼 결국 얘는 루트 무한대야. 무한대에 루트를 붙여도 무한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무한대라고. 자, 리미트 x가 허허. 이런 거 이제 우리한테 식은 죽 먹기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 넣으시라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고 4를 더해도 마이너스 무한대지. 변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답이라고요. 그죠? 상태가 나타나는 2번과 3번의 답이었습니다. 그래프 확인까지 이제 우리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 판단하시고 3번으로 갑니다. 자, 얘도 봐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 뭐 돼? 0 되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꼴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줘야 된다고. 맞아? 오케이. 근데 절대값이 붙어있어서 사실 너도 의미는 보입니다. 자, 그래도 좌극과 우극을 나눠서 가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녀석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사라지고 플러스 0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0분의 1이 돼서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도 집어넣을게요. 어디에?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에. 그러면 마일 풀1 사라지고 마이너스 0만 이번에 남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0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절대값 붙으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0분의 1 되는 거 판단하시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보시라고. 그지?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무한대인데 사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얘도 한 번만 의미는 부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에 대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의 점근선과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이런 그래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값을 붙였죠. 그죠?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음수의 영역을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양수 쪽으로 바꿉니다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된다고. 가능? 오케이. 이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모든 좌극 우극은 이 위쪽으로 발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테마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여기 봐봐. 이게 뭐야? 좌극과 우극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겁니다. 1을 기준으로 내 그래프는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의 fx와 1 플러스 0의 fx의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봅니다. 1을 자극한이라는 건 1로 다가가는 1보다 작은 위치에서의 나의 접근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가갈 거고 이게 1-0이죠. 가능? 그러면 이 출발 위치부터 y값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서 결국 1로 다가갈 때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면 된다고. 가능? 그 위치는 y값이 됐죠? 결국 y값의 시선으로 바꿔서 내가 어떻게 너의 그래프를 따라 이동하는지 봤더니 x축 곧 y값이 0인 상태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큰 쪽에서. 그래서 플러스 0이라고 표현 가능했고 얘가 플러스 0인데 그걸 값으로 선택할 때는 근사값 는 0이라고 표현 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지금 약속이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봐봐. 편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시선인 거야. 1 플러스 0이에요. 1로 가는 우극한 곧 정의역이 1 플러스 0으로 갈 때 내 y의 값은 결국 1 플러스 0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지. 태범이 가능?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가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디로? 1을 향해서 가긴 하는데 1보다는 큰 값으로 계속 이동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위쪽에서 아래로.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뭐야? 1 플러스 0 결국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도 던져진다 이거죠?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는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요. 그럼 얘는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라고. 우극도 수렴, 좌극도 수렴인데 서로의 값이 다르죠. 그지? 좌극과 우극의 값이 다를 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오케이. 그 정도의 표현 하나 의미 보시고 자, 아래쪽에 3번 문제로 대표적인 문제 가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봐봐. 3번 도우. 별표 하나 달아줍시다. 자, 얘는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문제들의 표현에서 보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치를 대입할 때 어떤 꼴이 나타나는지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런 거예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2번의 2번과 문제가 동일한 문제 유형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표정이 안 좋으면 우리가 2번의 2번도 다시 한번 다뤄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문제형 표현 봐봐. fx라는 녀석이 x-2의 절대값 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사실은 우리의 능력상 집어넣어서 값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본 거야. 첫 번째 시선을 이렇게 꽂으면 문제가 졸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쓰지 마봐. 그냥 표현만 봐봐. 자, 사실은 이런 거지. fx라는 녀석이 위에는 인수분해가 되고 아래는 절대값이야. 그리고 x가 2 플러스 0으로 가. 맞아?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요. 그러면 이 분모도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은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후 약분시켜야 되죠. 그지? 약분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 절대값이 나를 방해하네. 가능해?
오케이. 그럼 이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절대값을 벗길 때 잘 봐. 포인트는 딱 하나야. x가 2 플러스 0이래. 2 플러스 0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보다 큰 값이죠. 그지? 2 플러스 0이라는 건 2보다 큰 값이잖아. 2보다 큰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양수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능. 다시 리미트 x가 2-0으로 가는 절대값 x-2분의 x-2 곱하기 x-3이랍니다. 자, 이 표현의 의미에서도 봐봐. 여기 지금 보면 x가 2-0으로 가는 절대값분의 절대값인데, 절대값분의 내식인데 얘가 또 0으로 가고요. 얘가 또 0으로 가자. 그럼 얘를 벗겨서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약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꼴에서 2-0은 2보다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 2로 가는 좌극한이잖아.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다가간다라는 표현이라고. 맞아? 지금 이 옆에 있는 부호가 나한테 대소 비교를 줄 때는 얘가 2보다 작습니다의 표현이라는 거, 2보다 큽니다의 표현이라는 걸 체크하시라고요. 접근이잖아. 2로 다가가는 지금 나의 값들. 얘는 2.000001 정도, 얘는 1.999999 정도. 그러면 결국 2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야? 음수 값이지.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진다고요. 가능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인 표현으로 문제의 접근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 얘는 그대로 꺼내집니다의 x-2로,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꺼내집니다의 마이너스 x-2로 된다는 걸 판단하셔야 돼. 가능? 오케이. 그리고 위아래에 지금 0분의 0꼴이 이제 벗겼으니까 약분 가능하고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약분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의 표현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표현하기 힘들죠. 그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기분 나쁘면 자, 우리가 가야 될 두 번째 방향 볼게요. 결국엔 절대값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방향으로 무조건 fx라는 녀석을 x가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지. 그치? 절대값을 벗기고 가야지. 그리고 그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눴을 때 이 상황은 결국 절대값이 양수인 상황이니까 나의 fx가 x-2분의 x-2 곱하기 x-3이 된다라고 꺼내놓고 가고요. 2보다 작을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x-2분의 -2 곱하기 x-3입니다라는 절대값을 먼저 해석한다 이거죠.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x-2에 x-2는 약분등이 가능하긴 한데 그건 어떤 표현과 함께 2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에서는 약분 가능.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표현되면서 x-3이란 녀석은 2보다 큰 쪽, 그럼 마이너스 3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여기 2에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오른쪽 그래프 나타나지. 그죠? 여기는 x-3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 연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2가 아닐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1,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가능? 이게 누구야? y는 fx라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치?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지금 나한테 표현되어 있던 꼴이었고 그 상황에 따른 2 플러스 0과 2 마이너스 0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가갈 때는 나의 그래프의 상황이 이 녀석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리미트 x가 2 플러스 0으로 갈 때의 f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 너보다는 큰 값으로 다가가니까 마일 풀 0이라고 표현 가능한데 그 값을 우리가 값으로 선택할 땐 근사값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치? 오케이. 다시 이렇게 가는 1 플러스 0이라는 녀석입니다라고 2 플러스 0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2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상황에 따르는 그래프는 너를 따라서 이 녀석으로 다가오고 그때 y값은 1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옵니다의 표현으로 1 플러스 0인데 플러스의 값은 의미가 없어서 1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래프적인 관점. 근데 이 그래프적인 관점을 우리가 한 단계 더 거쳐서 가자면 2 플러스 0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표현은
fx라는 녀석이 누구를 사용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2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녀석을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파악하시고, x가 2-0으로 갑니다라는 건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니까 해석해놓은 나의 fx 중 2보다 작은 쪽, 곧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빠르게 연산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래프를 굳이 표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액마 3, 2 대입하면 마1, 여기는 -x 플러스 3, 2 대입하면 1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합은 0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부여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을 땐 미리 그 녀석에 대한 범위를 나누어서 함수의 꼴을 꺼내 놓으셔라. 그 정도 의미 하나만 체크합니다. 페이지 6페이지로 가볼게요. 1번에 1번만 하나 쓸게. 하나씩만 씁시다. -1로 가는 녀석에 대한 곱하기 표현됐죠. -1 대입하니까 얘 뭐야? -2로 다가가고 얘 -1 대입하니까 -1로 다가가는 거 보여? 그치? 값을 대입했더니 그 값들이 y값으로 이렇게 선택된다는 건 수렴한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수렴할 때는 서로의 성질이 다항시처럼 연산 가능하니까 2라고. 그죠? 뭐 하라? 직접 집어넣어서 연산될 때는 연산하라. 포인트 끝. 자, 2번 쪽에서도 가볼까요? 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원거나 fx가 3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여? 그죠? 근데 그 수렴하는 거에 -2배 시킨 녀석에 대한 리미트 물어봤자 뭐야? 나 곱하기 너 -6이라고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수렴의 정보에서는 그냥 다항시처럼 연산하셔라. 여기서 4번 하나 볼까? 자, 이런 거 물어보자. gx분의 2fx, fx가 3으로 수렴하니까 3 대입하면 위에 2 곱하기 3이고, gx가 2로 수렴하니까 2 대입하면 밑에 분모 2지. 수렴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니처럼 연산하라. 가능해?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서 약분하면 답은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수렴 정보일 때는 극한값의 연산이 사칙연산에서 다항신처럼 가능하더라. 체크 하나 하시고, 세 번째 문제 별표 하나 치면서 다가가 볼게요. 3번, 1번으로 먼저 와봅니다. 여기 포인트 봐봐요. 여기는 좀 집중 좀 해주셔야 돼. 자, 칠판 먼저 봅니다. 태범씨. 자, 대답만 잘해주시면 돼. 자, 태범아. 지금 첫 번째 뭐래? x분의 fx란 녀석이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한 되지? 그지? 수렴 정보를 x분의 fx로 던져놓고 오른쪽에 물어보는 문제의 값 가봐. 2x제곱 마이너스 fx분의 3x제곱 더하기 4fx죠. 그죠? 자, 뭐가 기분 나쁘니? 라고 얘기하면 주어진 식에서의 꼴과 구하는 식에서의 fx라는 하나의 함수의 꼴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죠? 주어진 식은 x가 밑에 분모에 붙어 있어야 리미트와 함께 1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는 식에서는 fx 아래 x가 없는 채로 그냥 fs만 소개했죠. 이렇게 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식을 위와 아래의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의미 괜찮아? 분모에 x가 필요하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자도 전체를 x로 나누고 분모도 전체를 x로 나눠주면 돼. 가능? 그래서 결국 얘를 활용하는 꼴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과정에 따라서 나의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내 분모의 식은 x로 나누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x분의 f x가 되는 걸로, 너도 x로 나누기 때문에 3x 더하기 4 곱하기 x분의 f x로 표현되는 걸로 체크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상태를 보니까 x가 0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0을 대입했을 때 0은 일단 0으로 가죠. x분의 fx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간다고요. 그러면 아래가 뭐가 돼? 0 빼기 1이 되잖아. 무한소에 어떠한 상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 값은 그대로 C가 나타납니다의 표현이 있었다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그죠? 가능합니까?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위쪽도 볼게요. 3x.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긴 하는데 그게 얘 1과 함께 아래쪽이
4라는 녀석으로 다가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0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값으로 다가가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니까 내 값은 마이너스 4가 답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콜. 자, 다음으로 넘어와 봐. 다음 문제 한번 봐볼 테니까 앞에 거로 그대로 적용시키러 가볼게. 한 번만 더 연습하러 가자. 여기 지금 볼까요? x가 알파로 들어갈 때 헤매한들 여기 알파 집어넣어봐.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지? 알파 집어넣어봐. 그럼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가능해? 자, 그러한 꼴을 가지고 오른쪽을 봤더니 얘 봐봐. 대박이야.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얘 x 알파로 가고 있었지. 그죠? 그리고 알파를 집어넣은 전체 꼴이 0으로 가고 있었죠? 얘도 그 전체의 꼴이 0을 향해 가고 있었지? 그지?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꼴은 복잡하게 생기고 그 값을 대입할 때가 0이었는데 얘는 그냥 0을 집어넣으면 0인 꼴들에 대한 fx 꼴이 표현되어 있다고. 자, 이럴 땐 하나 더 포인트 체크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한 번 정도 다뤘던 녀석인데 언제나 위와 아래 공통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의 변형에 필요한 꼴들, 그걸 우리가 뭐 치환할 수 있다의 테마 하나 잡으시면 끝. 가능해. 자, 무슨 말이야? 공통으로 사용된 x-알파가 알파가 들어갈 때 0이 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 x-알파를 t로 치환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x의 값 x-알파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식은 다 t로 바뀔 거고 그 x가 알파가 들어가는 순간 t는 0으로 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면서 식의 변화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 t 그 값이 2일 때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바뀐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가능? 결국엔 얘는 앞에 있던 꼴과 별반 다른 정보가 아니었다고요. 아래 위가 같은 0으로 가는 녀석들, 그 녀석을 이렇게 바꿔주면. 그지? 그러면 결국 t분의 ft가 필요한데 내 식을 봤더니 fx가 그대로 존재하잖아. 어차피 t든 x든 이 녀석은 다시 t를 x로 바꿔서 얘를 x로 보면 얘를 x로 보고 얘를 x로 볼 수 있는 꼴이라고 판단 가능하죠? 미지수는 언제나 t와 x는 그대로 바꿔서 표현 가능합니다. 의미 괜찮아? 콜! 그럼 결국 x분의 fx가 필요한데 fx니까 각각의 식에는 뭐가 필요하다? 분모 x가 필요하다. 전체를 x로 나눠라. 뒤에 표현은 동일 과정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3x 더하기 4 곱하기 x분의 fx 분의 x로 나누면 1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각각 2의 값을 대입할 수 있고 0을 집어넣은 3x는 안타깝게도 0으로 가지만 내가 2로 가기 때문에 전체는 8로 가서 0 더하기 8은 8입니다의 의미로 1 더하기 내가 어디로 가? 2로 가. 3 곱하기 2는 6으로 가잖아. 1 더하기 6은 얼마야? 7이야. 그래서 8분의 7이라는 값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정리 한 번씩 하시고 넥스트. 자,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0분의 0꼴부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나타나니까 일단 그거는 쭉 넘겨서요. 자, 19페이지로 갈게요. 거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산하는 그 꼴들은 계속적으로 눈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19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 집중해봐요. 리미트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의미가 사실 좀 달라. 사인과 코사인과 만난 리미트라는 녀석이 표현되어 있을 때 해석 보여드릴게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여기 하나 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사인 x라는 표현이 존재할 때 이 표현은요, 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떻게 해석하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프가 반복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끝. 그죠? 주기는 2파이로 연속적인 그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얘는 계속적으로 진동하죠.
그지? 값이 더 올라가지도 혹은 값이 더 내려가지도 않지. 근데 각도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무한대는 계속 커져 나가는 값. 그럼 어디의 값인지 선택되지 않잖아. 그럼 계속적으로 변할 때 그 변화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진동을 계속할 테니까 내 sin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타나는 값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끝. 오케이? 요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러면 이 사인이 뭐로 바뀌더라도 코사인으로 바뀌더라도 의미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하죠?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의미들로 각각을 해석하시면 x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sin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진동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아래가 뭐야? 무한대야. 가능해? 정확하게 의미는 부여해 드리겠지만 사실은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예요. 그 실한 녀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타나는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뭐가 된다고? 아래 거 존나 큰데 위에는 그냥 값이 정해져 있잖아. 값이 점점 커지면서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죠? 위에 있는 상수는 우리의 무한대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무한대분의 1 곱하기 c라고 표현하면 c 곱하기 0이 되니까 결국 얘는 0이 된다고.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얘를 혹시나 서술형에서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야. sin x라는 건 언제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타나는 함수잖아. 그치? 이 상태로 결국 sine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표현해서 x로 나눴어. 근데 그 x가 지금 양수라는 무한대의 표현이 있으니까 부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표현되는 거야. 이 상태에 리미트를 붙였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분의 sin x를 물어봤어. 나는 우리가 바로 이 값으로 구하기 힘들지? 뭐로 구해? 너와 너의 정보로 결국 부등식과 리미트, 극한이라는 녀석이 만나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존재했잖아 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 나의 이 대표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수렴의 값을 활용할 건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지만 우리가 값으로 선택할 때는 근사값 0이라고 표현 가능. 그치? 무한대분의 1, 당연히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는 플러스 0의 값이니까 근사값 0이라고 표현 가능. 그럼 0과 0 사이에 끼어있는 나의 x분의 sin x의 리미트의 값은 0입니다라고 샌드위치 곧 당해서 값이 정해지더라. 샌드위치 정리였잖아. 의미 괜찮아? 오케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코사인 x제곱 더하기 1이래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는 것도 맞고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각도가 지금 계속 변하겠죠?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가자면 코사인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그래도 저래도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진동한다니까? 그죠? 앞에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최대 최소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고. 가능? 오케이. 그럼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진동하는 상황 중에 그 상황을 x제곱 곧 x가 무한대로 가는 양수의 값으로 너를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은 채로 x제곱으로 나누어서 리미트가 붙어진다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곧 마이너스 0이지만 0으로 무한대분의 1 플러스 0이지만 0으로 선택돼서 0과 0 사이에 끼어있는 나의 리미트 값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셔라. 포인트 끝. 의미 괜찮지? 근데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내 녀석을 보면 넌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진동하는 숫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는 언제나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빠르게 연산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2번 하나 봐봐. 앞에 거 x분의 코사인 x는 당연히 저 앞에 있던 x분의 사인 x와 동일하다는 거 판단해보고 두 번째 거 하나만 더 봅니다. 자 얘도 봐봐.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여기까지 의미 같이 봐. 0으로 가는데 앞에 0 대입하면 뭐야? 0의 제곱이니까 얘 0이야. x분의 1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해. 0분의 1은 뭐야? 무한대야. 그치? 코사인 무한대는 뭐라고?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나타나는 상수 c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0 곱하기 c인 거야. 그러면 0이라고. 똑같은 표현이잖아. 아까 다르지 않다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코사인 x분의 1도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거기에 x제곱이 곱해집니다. 0으로 가는 채로 양수의 값이 곱해지니까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겠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 x를 0으로 보낸다고. 그럼 내 값은 얼마일지 모르니까 좌우의 리미트의 값으로 내가 대체하러 가는데 나 0이고 나도 0이라고. 그럼 각각이 0, 0으로 수렴이 돼서 사이의 값도 끼어서 0이 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같은 표현이라고요. 가능해요? 무한대로 가는 상황만이 우리가 표현되는 게 아니고 뒤집어서 x분의 1, 뒤집어서 x제곱을 표현하면 0으로 가는 꼴도 같은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자, 그 정도의 표현 하나 보시고 사실은 대표적인 문제는 3번입니다. 그래서 3번도 가볍게 하나만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 물어보죠. 그지? 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의 fx 값의 리미트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리미트를 붙입니다. 그러면 리미트, 곧 극한의 성질상 이렇게 등호가 없는 부등식도 등호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상황과 함께 생기게 된다고. 그지? 이게 우리가 뭐야? 부등식과 극한의 성질이었잖아. 가능해요? 콜. 그래서 등호가 생깁니다의 상황과 함께 왼쪽과 오른쪽의 각각의 값들로 대체하려고 내 값을 구해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얘는 0으로 사라진다의 꼴이었어. 오케이. 그럼 최고 차항만을 비교했을 때 x분의 2x는 2로 수렴. 얘도 0으로 사라지죠? x제곱분의 2x제곱 2로 수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내 값 또한 2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실 대표적인 샌드위치 정리의 문제였다. 반등 가능하겠지? 오케이. 자, 19번, 20번 연습 문제 페이지 30페이지야. 30페이지에 19번, 20번 그리고 31페이지 22번까지 다루어서 마무리 지어 드릴 테니까 극한에서 딱 두 가지 포인트만 더 봅시다. 자, 특수한 함수꼴의 극한 두 가지 다룰 거예요. 첫 번째, 합성함수 극한이야. 오케이? 문제로는 19번을 우리가 다루어 볼 건데 어떤 표현이냐면 잘 봐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는 이제 이 안에 나타나는 함수의 이름이 fx 혹은 gx가 아니라 f의 g가 합성된 fgx라는 녀석의 리미트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얘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알파로 갈 때 지금 gx에 따라서 결국 f라는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에 사실은 합성의 의미가 들어가요. 합성이라는 녀석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면 이런 거죠. x에 따라서 gx라는 녀석을 그 gx라는 녀석을 통해서 f gx라는 녀석을 표현합니다. 의미가 되지. 그죠? 이게 합성의 의미야. 그러면 합성에서는 항상 어떤 녀석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었냐면 사이에 있는 gx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이 앞에서 볼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x에서 gx 곧 x의 벤 다이어그램과 gx의 벤 다이어그램 함수꼴을 한번 생각해보면 x에서 gx로 가는 지금 내 함수 g의 꼴을 표현했을 때 이 g라는 녀석들은 결국 뭐야? 나의 대응된 y 값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g라는 함수에서의 표현은 치역이었다고. 가능해? 근데 그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 해? gx에서 gx 곧 그 gx를 x로 바꾼 x에서의 fx를 지금 꾸미는 게 지금 우리의 마지막 합성의 목표이죠. 그지? 그렇게 되면 결국 gx라는 녀석은 치역의 의미가 다시 어디로? 정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정역에 따르는 나의 fx라는 녀석의 값을 구합니다가 합성의 테마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그 겹쳐진 gx라는 녀석은 처음의 목적은 치역이었지만 그 치역을 어디로? 정역으로 바꿔야 됩니다의 표현이 들어가는 함수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녀석들은 항상 어떻게 신경 쓰시면 되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x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죠? 테마는 당연하지. 안에 거 먼저 구하고 밖에 거 구하겠다. 가능해요? 두 단계의 지금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집중하실 거 바로 얘입니다. 얘가요. 얘로 바뀌는데 이 상황에서는 항상 어떤 테마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각각의 y의 값이었던 극한의 의미가 있었죠. 예를 들어 이 위치가 알파로 갑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알파 플러스 0이다라고 표현했고 좌우로 움직이는 알파로서의 값을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그냥 알파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로 얘기하면 알파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했던 우리의 y 값들도 사실은 극한이었다의 의미가 들어있었지. 그치? 요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다시 정의역으로 바뀌는 곧 치역에서 정의역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역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값을 답으로 선택하는 근사값의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각각의 극한의 의미를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gx라는 녀석은 얘일 때는 우극한이라는 의미가 얘일 때는 하나의 확정된 값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얘일 때는 좌극한이라는 의미가 실어져서 정의역으로 표현되더라. 그 표현의 의미만 집중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는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19번 문제에서 진짜 그 의미들은 어떻게 표현돼서 문제에서 출제되는지 경향성만 파악하러 갑니다. 19번 문제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지 가볼 테니까 봐봐. 첫 번째, 지금 그래프 왼쪽 fx와 gx를 소개하는 지금 내 그래프 그림을 가지고 x가 1-로 가는 f gx를 물어봅니다. 그죠? 자, 이 표현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 x를 통해서 gx 찾고 gx를 통해서 fx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연습할 때는 x, gx, 그래서 f, gx라는 3단계 구성으로 표현을 해. 가능해? 그리고 첫 번째 x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1로 가긴 하는데 좌극한이니까 1-0. 자, 여러분들의 표현에는 1-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표현되더라도 뒤에 0이란 녀석을 붙여서 값이 얼마 정도는 존재합니다라는 1에서는 왼쪽 값, 곧 1로 다가가는 좌극한입니다 의미 부여해 주시면 돼.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라는 녀석이 x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gx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뭐야? 1로 가는 좌극한의 극한값 gx를 찾아라. 의미 해석 가능하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 그러면 gx에서의 1로 가는 좌극한에 따르는 y값을 해석해 보니까 나의 y값은 너로부터 이렇게 1이라는 녀석으로 다가가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럼 x가 1로 다가갈 때 y값은 어떻게 돼? 라고 보니까 -1이라는 계속 확정된 값으로 좌우로 움직일 때는 얘도 -1, 얘에서도 -1, 얘에서도 -1 계속 -1이라는 값만 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위쪽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쪽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 위치에서 계속 그냥 그 값을 가지면서 움직이니까 얘를 그냥 -1이라는 확정값으로 표현한다고요. 그죠? 오케이? 이게 확정값이라는 의미야.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gx라는 녀석은 -1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의미 괜찮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gx에 따르는 fgx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얘를 다시 뭐로 보자고? x로 보고 -1이 들어간 f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 해석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극한도 안에다 집어넣어서 함수값처럼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1, 얘는 확정값이었기 때문에 결국 집어넣으면 f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지. 그죠?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니까 f의 입장에서 -1에서의 함수값은 구멍이 채워져 있는 녀석 얘였죠? 얼마야? 0이잖아. 그치? 오케이. -1에서의 결국 나의 값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하러 갈 테니까 일단 필기하는 것 좀 멈추시고 한 번 더 아래쪽으로 갑니다. fgx의 똑같은 녀석이구만. 결국 x에 따라서 gx, gx에 따라서 fgx를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는데 이때 x는 1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x의 첫 출발이 1 플러스 0입니다. 자, 1 플러스 0이라는 gx에서의 표현은 1로 가는 우극한. 그러면 이렇게 1을 향해서 다가가겠죠. 그치?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y의 값은 나로부터 그래프를 따라서 따라갈 테니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이지? 어디로 가? 1로 가긴 1로 가. 근데 1보다는 어디 쪽에서? 아래쪽에서 지금 위에 올라가는 거 지금 보이죠? 1보다 작은 값에서 따라갑니다의 의미로 우리는 1-0이라고 표현이 가능했다고.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그 상태를 그대로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된다고요. 얘는 1이 아니라 아직은 1-0인 거야. 왜? 이퀄의 관계가 안 나왔잖아.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니까 극한을 그대로 실어준다니까.
그러면 이 1-0이라는 녀석을 다시 나의 x라는 위치에 집어넣으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지금 값은 f 1-0. 결국 뭐야? f에서 1로 가는 좌극한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가능하겠어? 중요하다고요. 빨리 여기 집중하셔야 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지금 표정들이 안 좋지? 1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이 값을 따라서 너로 따라갈 테니 난 -1 플러스 0, -1보다는 큰 값으로 -1을 따라가잖아. 그지? 근데 그 값을 마지막에 답으로 선택할 때는 -1 플러스 0에서 이 녀석 지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봐. 자, 편하게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이제 이 녀석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볼 테니까 봐봐요.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 0이라고 표현할게. 취 fx를 나한테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x가 1 플러스 0으로 갈 때 fx의 극한을 따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걸어? 여기에 fx란 녀석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기다 거는 거야. 내 y의 값이 다시 정의역으로 된다고. 그 상황에 따라서 g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면 끝. f 찾고 g 찾기, f 찾고 g 찾기, f 찾고 g 찾기. 오케이? 근데 그 f를 찾을 때 하나만 집중하라고. 값이 아니라 극한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fx란 녀석이 x가 1 플러스 0으로 할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볼 건데, 자, 1 플러스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로 가는 우극한. 그러면 나의 그래프를 따라서 넌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라는 녀석의 y의 값의 입장이 1로 오긴 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서 1은 아니었다고. 1 플러스 0이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x가 1 플러스 0으로 올 때 나의 y인 fx도 1 플러스 0으로 오니까 결국 x가 1 플러스 0으로 할 때 fx도 1 플러스 0으로 간다라고 정의역에다 걸 수 있다고. 그지? 그럼 결국 그 1 플러스 0으로 가는 g만 찾으면 끝이야. 한 번 찾고 한 번 더 찾기의 표현인 것 뿐이라고. 가능? 그럼 1 플러스 0이라는 g에서의 그래프는 얘였잖아. 그럼 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나의 gx는 1-0인데 그 녀석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걸 근사값으로 1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가능해? 오케이. 집중 한번 하면 끝이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가볼 테니까 봐봐. x가 1 플러스 0으로 가. 그거의 fx를 먼저 찾자고요. 그죠? 1 플러스 0으로 가는 fx라는 녀석은 계속 얘기하네? 왜 또 1 플러스지? 오호. 쏘리? 방금 우리가 1 플러스라고 썼는데 그건 얘였죠? 그죠? 그럼 얘는 얘로 해서 얘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얘 갑시다, 얘. 자, -1 플러스 0이었지? 그죠? -1 플러스 0이라는 녀석은 -1로 가는 우극한. 그러면 그걸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1로 가긴 하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 보이지? 가능해? 오케이. 그럼 결국 x에 따라서 나의 fx라는 녀석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간다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g라는 녀석 한 번만 더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1로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난 확정값으로 가는 거 보였잖아.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러면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 표현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 값이 얼마야? -1이라고. 가능해? 한 번 타고 한 번 더 타기.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요. 가능합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 집중할 거 뭐라고? 다시 한번 앞에 개념 봐봐. 내가 fgx를 표현할 때 gx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지 혹은 좌우로 움직이는지 혹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그 극한에 수렴하는 값이 플러스 0 혹은 마이너스 0 혹은 그런 거 없는 알파로 표현된다고. 그럼 이 위치는 우극한, 이 위치는 확정값, 이 위치는 좌극한이어서 확정값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함수값을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되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시 19번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각각의 수렴의 값들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판단하시고 답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이었다는 거 체크 한번 하시고 두 번째 테마 극한의 의미 넘어가 봅니다. 자, 가볼 테니까 집중해봐. 가우스 함수의 극한이야.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두 가지를 표현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x가 알파로 가는 가우스 fx의 꼴이 있고요.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 fx의 꼴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테마들은 첫 번째, 알파로 가는 상황은 우극과 좌극을 나눠서 대입 후 정의를 활용하는 꼴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x가 무한대로 가는 f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활용하는 꼴로 결국 어떠한 의미? 나의 정수 부분으로 가우스를 표현하면 그 정수 부분은
전체에서 소수 부분을 뺀 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테마의 의미로 내 녀석을 대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할 거니까 그 두 가지의 꼴들만 마지막으로 포인트 잡고 극한 마무리 하자고요. 자, 각각의 문제들은 이제 20번과 22번으로 하나씩 의미들을 부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지금 봐봐.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가우스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그 의미보다 중요한 건 수치 대입이야. 수를 대입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적인 의미 말고 이러한 녀석을 대입했을 때 대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봐봐요.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값을 선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분석하시면 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가우스 x분의 x야. 자, 우리는 값을 대입할 때 그 값에 부호를 그대로 붙인 채로 값을 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0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수를 대입했을 때 가우스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0이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허공에 떠있는 마이너스 0은 우리가 이퀄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근사값으로 표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넌 0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했죠. 요건 우리의 약속. 그지? 극한값을 표현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답으로 선택할 땐 근사값으로 수처럼 사용 가능. 가능? 자, 근데 얘 봐봐. 야, 가우스야. 가우스 마이너스 0은 무슨 의미일까? 잘 봐. 이 말은 사실은 마이너스 0점. 의미를 보면 뒤에 숫자가 어느 정도는 있는 마이너스 0.000000001 정도의 가우스죠. 그지? 자, 근데 이 값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어이구, 이거 이따가 다시 쓸게. 이러한 녀석이 지금 됐을 때 이 표현은 사실 어떤 의미야? 나의 숫자는 0보다 작은 수야. 근데 가우스는 뭐야? 연속된 정수의 범위가 나타났을 때 값을 나타내는 녀석이었지. 0보다 작긴 하지만 내 값은 뭐보단?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거 알죠? 그러한 x에 대한 가우스가 표현된 거야.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x의 가우스, 그가 얼마였지? 라고 치면 항상 우리는 나보다 작은 혹은 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의미로 나의 왼쪽에 있는 정수를 선택했다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0이 들어간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가능해? 잘 봐. 여기서 어떤 게 연습이 돼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것들. 자, 1 플러스 0의 가우스 얼마일까? 1이에요. 그죠? 왜? 1 플러스 0이라고 얘기하면 x가 1과 2 사이라는 표현이 된다고. 1보다는 크대잖아. 2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우스를 시키면 왼쪽에 있는 정수의 값이 된다고. 가능? 근데 가우스 1-0이래. 얼마라고? 0이라고. 하나 차이가 항상 난다니까? 의미는 왜 그래? 1보다 작대잖아. 그럼 범위의 왼쪽의 값은 0으로 바뀐다고요. 그죠? 1을 기준으로, 곧 정수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의 표현에 따라서 나의 왼쪽에 있는 지금 범위, 곧 연속된 정수 사이의 왼쪽의 범위가 1일 때와 0일 때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내 값이 가우스 값이 된다고. 그지? 그럼 뭐를 선택해도 상관없잖아. 가우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래.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4라고. 가능해요? 다시 x란 녀석이 마3보다 작고 그러면 마4보다는 클 거 아니야. 의미 괜찮아? 범위를 주고 그 범위에 따라서 왼쪽의 정수의 영역이 네 값이 된다라는 가우스 의미가 된다는 거 판단하셔라. 끝. 콜. 가우스 극한의 첫 번째 알파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을 활용합니다의 꼴의 1번 의미에서 가우스는 그 가우스만을 집중하면 마이너스 0이니까 나의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곧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내 정수의 값이 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전체적인 값의 의미는 마이너스 1분의 0 그래도 넌 0이라는 거 변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정보였다. 체크하셔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갔을 때 너무나 단순하죠. 플러스 0이잖아. 아래 플러스 0과 위에 플러스 0이야. 그지? 플러스 0이라는 건 0이 됩니다. 위에는 플러스 0인데 가우스 붙었죠. 그지? 그럼 뭐가 돼? 얘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겠네? 왜? 이거 가우스 붙이면 넌 x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라는 말이니까 가우스의 값은 0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얘는 조금 복잡해. 잘 생각해봐. 아래는 플러스 0이었어요. 위에는 0이죠.
얘를 그대로 0을 쓰지 못하는 이유. 얘는 진짜 0이야. 그지? 얘는 이게 지금 뭐야? 확정값 0인 거야. 얘는 0으로 가는 아직은 극한값인 거지. 그죠? 얘는 무한소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얘는 진짜 정수 0인 거. 왜? 정수라는 녀석을 가우스로 꺼냈잖아. 가능해.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나타났을 때 0분의 0꼴이다. no. 플러스 0분의 0이란 녀석으로 값이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체크해 주셔야 돼. 여기가 좀 난해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의미는 하나 정도 우리가 해석 먼저 봐보면 정수의 값으로 나타난 0과 극한으로 나타난 0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 정도는 여기에다가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0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그죠? 가우스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값으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곧바로 체크하시라고. 요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의미 괜찮겠어? 이유는 나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라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이니까 연속된 정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는 표현을 주고 그거에 가우스를 씌우면 왼쪽에 있는 정수의 값이 나의 가우스 값이 된다고. 의미 괜찮아? 요 감각이 필요한 게 바로 가우스 극한의 알파로 갈 때의 극한의 의미라고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봅니다. 가우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야. 플러스 0을 집어넣었어요. 가우스 1 플러스 0 분의 1 플러스 0이죠. 가우스 1 플러스 0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플러스 달려있으면 앞에 있는 정수가 그대로 값이 된다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1 플러스 0이라고 달지만 그 녀석의 값이 1 플러스 0으로 표현되는 순간 1로 수렴된다는 거 볼 수 있지? 오케이. 자, 다섯 번째 것도 포인트 하나 잡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으로 가는 x분의 x 곱하기 가우스 x분의 1이야. 그죠? 얘에다가 별표를 치는 이유는 앞에 뭐가 있다? 절대값이 있다. 그죠? 자, 절대값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0으로 가자. 이거 뭐로 해석한다고?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한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포인트죠. 그죠? 그러면 결국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은 밖으로 꺼낼 때 마이너스 부호 달고 꺼내진다는 거 판단만 하시면 끝. 가능하겠어? 오케이. 결국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부호 붙어서 밖으로 꺼내지기 때문에 마x분의 x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절대값이란 녀석은 0분의 0꼴일 때는 절대값을 벗겨라의 포인트로 위아래 약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그리고 마이너스 0을 대입한다고요. 그럼 그거 곱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0분의 1이지? 자, 마이너스 0 가우스 값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가우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의미 괜찮수? 오케이? 예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내 값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가우스 극한의 의미였다. 판단 하나 하시고, 자, 22번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집중해봐. 가우스 극한의 두 번째 꼴입니다. 어디? x가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사실은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정수의 영역이 계속 표현되면서 값이 커질 거야.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긴 하거든? 당연하잖아. 값이 커지면 범위가 계속 늘어날 테니까 범위가 늘어나면 나의 정수값도 커지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값입니다라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 무한대의 표현일 때는 가우스 x의 값을 x 빼기 알파로 표현하시자고요. 오케이? 밖으로 꺼내는 방법을 전체 수에서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을 제거한 녀석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가우스 x를 표현하자고. 밖으로 꺼내는 방법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알파와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양의 소수 부분. 그지? 소수 부분의 약속은 양의 소수였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가능해. 이 테마 하나만 무한대일 때 사용되는 녀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문제는 끝나요. 모든 걸 다 그걸 사용한다고. 왜? 자, 봐봐. 리미트. 결국 문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6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4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요. 가능해?
가우스 x 대신 x-알파를 집어넣자 했잖아. 단 여기에서 약속은 알파는 상수야. 0과 1 사이에 있는. 가능? 가능?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연산합니다. 전개했어요. 그럼 전개하고 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6x 더하기 2x 8x 마이너스 2알파 4x 빼기 3x 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알파 되죠. 그치? 근데 그때에도 당연히 알파는 상수입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따라 붙잖아. 자, 상수가 무한대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무한대 빼기 상수, 무한대 더하기 상수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나의 상수의 값들은 다 0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부정형의 극한이라는 녀석을 활용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XX 약분하면 내 답은 8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빠르게 판단하게 만드는 조건의 해석이 들어가더라. 가능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무한대로 가는 가우스라는 녀석을 소개하는 건 내 무한대로 가는 녀석에서 소수 부분만 뺀 게 가우스라는 표현을 준다 뿐이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수는 결국 리미트가 붙었을 때 0으로 사라지는 녀석으로 표현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단순한 계산으로 완료하게 만든다고요. 오케이? 테마 정리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특수한 함수에서의 극한이라는 녀석의 두 개, 곧 합성함수 극한과 가우스 함수의 극한 두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드렸으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또 연속해서 나타날 테니 거기서는 자신 있게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진정한 오늘의 테마는 함수의 연속입니다. 어머나, 2시간이나 지난 상태에서 오늘의 진정한 우리의 단원이 들어가네요. 자, 우리 오늘의 목적은 연속이에요. 극한을 배우고 나서 왜 연속이 나올까? 자, 그러면 하나씩 일단 연속이 뭔지는 좀 파악하면서 출발을 하셔야 될 텐데, 야, 연속은 뭘까? 함수가 연속이래. 연속이라 함은 절대 끊어진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래프가 표현된 거.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 이거 뭐야? 그래프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지.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 그걸 뭐라고 해? 연속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냐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은 하나의 국한된 점에서 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가능? 그러다 보니까 연속이란 녀석이 왜 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려면 일단 끊어진 녀석들로 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야? 불연속이 언제 되는지부터 출발하러 간 거야. 가능해? 그래서 불연속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그림을 보고 그게 아닌 게 연속이라고 표현하시면 돼. 가능? 자, 그럼 불연속이라는 녀석을 한번 먼저 첫 번째 걸로 그래프를 표현해 봅니다. 자, 알파에서 지금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알파보다 작은 쪽과 알파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뭐야? 나뉘어져 있죠. 그지? 그럼 얘는 뭐야?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 미친. 누가 봐도 끊어져 있잖아. 그죠? 끊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고? 불연속이라고 부른다. 이런 건 표현 안 해도 되겠죠? 누가 봐도 불연속이잖아. 그지? 자, 두 번째. 이런 녀석이 있다. 두 번째 또 어떤 녀석도 있냐면 이런 녀석도 있어. 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럼 얘 연속일까? 아니야. 그치? 얘는 지금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끊어졌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점에서 끊어져 버렸지. 얘도 뭐야? 불연속이다 이거야. 자, 세 번째. 그러한 녀석을 이제 알파에서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이번엔 함수값도 존재해. 근데 그 함수값이 얘랑 구멍이 달라. 그럼 얘도 뭐야? 마찬가지로 끊어져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그림이 불연속인데 자, 첫 번째부터 왜 네가 불연속인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러 갈 거야. 야, 너는 왜 불연속일까? 라고 보면 잘 봐. 이 녀석의 값들이 다르지. 그럼 이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표현하고 싶지. 그게 뭐야? 바로 극한의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실는 거야. 가능? 자, 무슨 말? 왼쪽의 그래프를 선택해서 너의 y값, 여기를 예를 들어 y가 b라는 녀석으로 여기는 y가 a인 녀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를 선택해서 너의 함수값은 없지만 그 근처로 가는 b의 녀석을 표현하려면 헤헤 나의 리미트 x가 알파 마이너스 0으로 가는 f x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b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가능하죠? 오케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리미트
이번엔 x가 알파 플러스 0으로 가는 fx를 표현한 거야. 그러고 났더니 네 녀석은 오른쪽으로 따라오니까 a가 될 거 아니야? 가능하지? 오케이. 첫 번째 뭐? 서로가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속이지 못하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불연속이다의 표현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야? 라고 보니까 구멍이 뚫렸어. 이 구멍이 뚫렸다는 건 알파에서의 뭐가 없다는 거야? 함수 값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테마는 뭐? 함수값. 나의 f 알파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되면 결국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상황 자체는 연속이지 못하다. 테마가 두 번째인 거야. 의미 괜찮죠? 자, 세 번째. 이제 여기는 함수값도 생겼어. 근데 그 극한의 위치와 함수값의 위치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를 y는 a라고 보고 여기를 y는 b라고 보면 극한값의 위치와 함수값의 위치가 지금 서로 다르지? 그러면 그때도 불연속이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뭐야? 얘는 이런 테마가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말? 나의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는 fx 그 값은 a로 수렴한대. 그리고 f 알파라는 함수의 값도 b라는 값을 갖는데 근데 그 녀석들이 서로 뭐 하다고? 같지 않다고. 그죠? 이렇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 녀석이 서로 같지 않으면 이 상태는 뭐로? 연속이지 못하다로 가게 된다고요. 마지막 표현이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극한값, 함수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 이제 다시 앞에 연속이라는 녀석 딱 하나의 우리의 그래프의 모양을 주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의 표현으로 의미 부여하러 갑시다. 그러면 너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채워져 있고 그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좌극과 우극이 같은 위치 곧 그 위치를 우리가 함수값을 표현해 보면 a라는 녀석으로 a가 됐으니까 알파라는 녀석으로 수렴했습니다의 표현 한번 정리하시면 되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의 a-0이라는 fx와 리미트 x의 a 플러스 0이라는 fx가 서로 같답니다. 어떻게 해요? 알파의 값으로야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fa라는 함수의 값도 알파라는 녀석으로 함수값도 존재한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알파와 알파가 같으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느냐?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그 연속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포인트를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아?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자, 이러한 녀석을 문제에 적용해서는 두 가지의 표현이 되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테마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는 fx와 f 알파라는 녀석이 같습니다의 테마가 첫 번째예요. 가능해? 두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극한을 함수값처럼 표현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게.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테마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 약속합니다. 너는 뭐야? 알파로 가는 우극한이란 녀석을 함수값의 위치처럼 표현할게요. 리미트를 지워서 표현도 가능. 우리만의 약속이라고 체크합시다. 얘는 좌극한, 얘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자고. 그죠? 사실은 이 위에도 극한값이 좌극과 우극이 있었지만 너와 너를 비교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나의 fx라는 녀석이 gx와 axx로 표현될 때 x가 알파가 아닐 때와 x가 알파일 때라고 꾸며진 함수꼴에서 연속을 따질 땐 1번 정보를 사용하는 거. 가능?
하나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위치가 아닌 모든 값에서의 gx가 표현되면 이 gx라는 녀석은 결국 연속성을 따질 때 fx라는 리미트의 값에 사용되는 녀석이라는 거. hx라는 녀석은 알파에서의 그래프만 hx니까 이 hx는 여기에 있는 함수값에서만 사용되는 함수라는 걸 판단하시면서 스타일을 1번으로 선택하신다고요. 가능하죠? 그러면 아래쪽 두 번째는 언제일 때 사용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나는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gx와 hx 동일하게 표현할게. 이 녀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때는 x가 알파보다 클 때와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등호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각각의 기준점에서 크다 작다의 표현에 따르는 함수가 나뉘어져 있을 때 이때는 우극과 자극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오른쪽의 그래프와 왼쪽의 그래프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녀석으로 해석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gx라는 녀석은 우극의 곧 알파보다 큰 위치에서의 사용되는 녀석과 등호 곧 함수값에 사용되는 함수라는 거 판단하시고 알파보다 작다라는 표현에서 바로 넌 작은 쪽 좌극한에 사용되는 함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스타일을 2번으로 고정시킨다고요. 가능하겠어? 자, 무슨 말인지 옆에 있는 문제들 중에 선택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현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 보면 1번 스타일 지금 보여주는 꼴이 5번 문제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 하나 보고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5번 하나 먼저 갑시다. 자, 포인트는 딱 하나야. 2가 아닐 때와 2일 때죠. 그치? 그러면 이게 함수값일 때고 이게 극한값일 때라고. 테마를 정하시라고요. 그죠? 극한이라는 건 2가 아닌 2의 근처로 갈 때고 함수라는 건 결국 그 위치에서의 값이잖아. 그래서 그 위치일 때와 위치가 아닐 때로만 나눠진다라고 판단하시면 2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문제에선 뭘 물어보느냐?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는 널 사용한가? 그리고 f2라는 b의 값이 이퀄로 던져진다고요. 가능? 오케이.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정보에서는 내가 뭐로? 극한으로 내가 뭐로? 함수값으로 표현돼서 극한값과 함수값에 사용된다는 걸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 정보에서 결국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건다. b로 수렴합니다. 뭐가요? 0분의 극한값이요. 가능? 오케이. 다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제의 유형을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하자고. x가 2로 가는 x-2분의 x제곱 더하기 ax-4가 b로 수렴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분모가 0으로 가는 녀석이 b로 수렴해야 된대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지. 이게 뭐야? 부정행 극한의 활용이었잖아. 미정계수 결정.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성질이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분의 g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우리의 성질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필기 빨리 한번 하세요. 요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꼴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위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면 2를 대입한 값이 0으로 간다라는 표현으로 정보가 정리되니까 첫 번째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샹콤샹콤 사라지고요. a의 값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해석 가능하죠. 그죠? 추가적인 정보였습니다. 극한에서 봤던 우리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두 번째 스타일 알파로 갈 때 분모가 0일 때의 정보였고요. a가 0이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b의 값을 구하려면 다시 a 값을 집어넣어서 리미트를 계산하셔야 됐고요. x가 2로 갈 때 x-2분의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합차 공식 x-2, x 플러스 2가 됩니다라고 빠르게 판단 가능했을 거고 0분의 0꼴에서 0인자가 되는 인수분해 후 각각의 약분이 x-2란 녀석이 이루어지더라. 2를 대입하면 그 값은 4의 근처로 갑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값은 b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b의 값은 4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빠르게 판단 가능했지.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연속은 당연히 극한이란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연산법이더라. 체크 하나 하시고 자 뒤쪽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쭉 넘겨봐. 15페이지 1번으로 갑니다. 1번 하나 보시죠. 자, 여기 표현 봐봐요. 자, 이 표현 봐봐.
15페이지 1번 문제에서 f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보다 작을 때 나왔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우극과 함수값이고 얘는 좌극을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왼쪽은 좌극, 오른쪽은 우극. 근데 거기에 이퀄이 들어간 녀석은 함수값까지.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는 뭐를 표현하시면 되냐면 a에서 연속입니다라는 표현을 fa 플러스 0 좌극만 하나 존재하니까 마이너스부터 쓸까요? fa 플러스 0 f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가능하겠지. 그럼 a-0이라는 건 a보다 작은 쪽에 들어갈 거니까 나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표현 가능. 그치? a 플러스 0이거나 a거나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 녀석들은 a라고 표현 가능. 이렇게. 괜찮아요? 나는 아래 거, 너는 위에 거. 그게 범위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의 좌극과 우극과 함수값의 의미라고. 오케이? 리미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함수값처럼 표현이 가능했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서로 이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a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지? Yeah, good. 요렇게 두 가지의 스타일로 첫 번째 연속과 불연속, 정의와 함께 두 가지 표현의 문제의 정보들이 나타나더라. 체크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 정리되셨으면 두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로 넘어가죠. 연속함수의 성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다뤄볼 거냐면 첫 번째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우리가 다루어 볼 거고요. 두 번째 연속과 불연속이란 녀석을 다루어 볼 거고 세 번째 불연속과 불연속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를 한번 다뤄 볼 테니까 잘 따라 한번 와봐.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이렇게 x가 a에서 fx와 gx가 모두 다 연속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연속인지를 한번 약속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와 fa라는 녀석이 어떠한 알파로 수렴한답니다. x가 a로 가는 gx와 ga라는 값은 다 베타로 수렴한대요. 이게 지금 연속의 정의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수렴하면서 값이 같은 상태. 오케이? 가능? 가능. 자, 이 상태에서 뭘 얘기할 거냐면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한번 따져볼 거라고. 그러면 갑니다. 자, 첫 번째 이러한 녀석 fx 더하기 gx를 물어보죠.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수렴과 마찬가지잖아. 연속이라는 정보도 결국 그 위치에서는 얘네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녀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fx라는 녀석과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gx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a에서의 그 연속성에 따라서 내가 알파요, 내가 베타요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더한 함수는 그거 더하기 그가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위치에서 나타나겠지. 그죠? 요건 자명한 사실이라고요. 네가 끊어져 있지 않은데 굳이 그걸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걔네들이 그냥 더하면 되잖아, 곱하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 나누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속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우리가 수렴에서 봤던 성질과 동일하게 양쪽 다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지. 어떻게 연속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로 연속이라고. 근데 이 정보만 그대로 쓰면 기분 나쁘죠? 이퀄의 관계로 fa 더하기 ga가 되면서 그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요거 이렇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요 정도까지는 정리를 한번 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갑니다. 어떻게? 나의 fx와 gx의 플러스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타난다는 거. 이 연속의 값이 어디로? 알파로. 이 연속의 값이 베타로 수렴할 때. 가능? 그러면 빼기 나타나죠? 빼기 나타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될 거고, 곱하기 나타나면 알파 곱하기 베타 될 거고, 나누기 나타나면 알파를 베타로 나눈 값 알파 나누기 베타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 항상 마지막 항상 집중해야 될 거 나누기였지?
마찬가지 나누기 녀석에서는 베타가 단 0은 아니어야 됩니다라는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만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게 연속에서의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것들 굳이 궁금해하시지 말고 연속과 연속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의 사항을 통해서 연속성을 물어보면 그 녀석들을 사칙 연산, 다항식처럼 연산하셔라. 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연속과 불연속입니다. 자, 여기서는 테마를 하나 집중하실 게 있는데 이렇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연속과 불연속이 만났어. 그래서 걔네들을 더합니다. 연속 더하기 불연속이라는 말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된대요. 이 불연속을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인 걸로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서 가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가? 나의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는 fa와 같아서 알파로 수렴하게 되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는 베타인데 다르죠. 누구랑? g a의 값이랑. 그럼 ga의 값은 감마라고 약속하자고요. 이렇게 되면 알파라는 녀석과 베타라는 녀석과 감마라는 녀석 세 가지의 값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더하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더하기 출발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더하기 gx는 fx의 값이 알파로 gx의 값이 베타로 수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속과 지금 연속이 아니라 여기는 수렴과 수렴이죠? 그죠? 그럼 극한값은 수렴과 수렴일 때는 사칙연산에서 다항수렴 연산이 가능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두 번째 함수값이야. fa 더하기 g a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되죠?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함수값 더하기 함수값인데. 가능해? 그러면 결국 위와 아래를 비교하는데 알파는 같은데 베타랑 감마가 달라서 서로의 값이 다르죠. 가능?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더하기 위와 아래 곧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 뭐야? 불연속이야. 가능? 당연한 생각이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더하기 감마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서 더하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번 더 가볼까? 자, 이번엔 빼기로 갑니다. 자, 정보들을 바꿔서 가볼 테니까 정리들 잘 따라오시고 지워오면서 갈 거예요. 빼기로 갈 거고요. 빼기로 갈게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수렴하고 있는 정보에서 극한값의 정보는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로 가겠죠. 가능해. 그때 베타와 감마는 서로 다른 값이니까 서로 차의 관계도 다른 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도 불연속. 허허. 다시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 곱하기로 갑니다. 곱하기로 갑니다. 이번에 알파 곱하기 베타고요. 알파 곱하기 감마죠. 자, 잘 봐. 여기 집중해. 알파 곱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감마가 베타와 감마가 서로 다른 위치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자, 알파라는 수렴의 값과 베타라는 수렴의 값과 그리고 감마라는 함수의 값을 지금 이제 사로 사용할 건데 얘네들을 곱한 값과 얘네들의 곱한 값이 지금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야. 얘네들의 값은 달라. 그지? 그럼 다른 값과 곱해진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녀석과 알파 곱하기 감마라는 녀석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 그지? 근데 얘네들의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알파가 있죠. 베타와 감마는 다른 값이지. 그러면 얘네들이 항상 다르니? 라고 얘기하면 아니. 곱하기에서는 나네들이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어. 맞아? 더하기 빼기하고는 다르다고요. 요게 지금 집중의 포인트인데 뭐냐면 잘 봐. 언제 같을 수 있어? 공통의 문자 알파가 0이면 베타와 감마의 값에 상관없이 이 녀석들의 곱을 0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0이 아닐 때에만 비로소 넌 같지 않아가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도 표현합시다. 불연속은 불연속이야. 단 알파는 0 아닐 때. 이렇게 적으면 곱에 대한 불연속 정보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가능하겠어? 콜. 자, 마지막 나누기로 넘어가 볼 테니까 봐봐. 자, 얘도 마찬가지야. 내 녀석을 나눈대요. 내 녀석을 나눈대요. 그러면 그 나누기의 과정에서는
분모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정보는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알파 나누기 베타와 알파 나누기 감마가 나타나. 자, 정보 한번 볼게. 베타분의 알파와 감마분의 알파라는 녀석을 비교합니다. 우선적으로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감마도 0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비교하는데 얘네들도 또한 분자에 알파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네. 같을 땐 뭐라고? 알파가 0일 때라고. 그지? 그러면 결국 다르다라는 표현은 언제부터? 알파가 0이 아닐 때 붙게 된다고.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서도 제외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나눗셈에서는 알파가 0이 아닐 뿐더러 베타도 감마도 곧 각각의 분모의 위치들도 다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정보로 불연속이 붙는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봐봐. 자, 플러스의 위치에서 의미를 출발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모두 다 연속과 불연속이 만나게 되면 불연속이라는 테마를 먼저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건 딱 두 가지. 첫 번째, 곱하기란 녀석이 있습니다. 곱하기는 결국 연속의 수렴값 알파란 녀석이 0이 아닐 때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제외의 과정이 있다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나눗셈에서는 단 내 녀석은 알파도 0이 아닐 뿐더러 분모가 되는 베타와 감마도 0이 아닐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서 불연속이라고 체크하셔야 된다고. 의미 괜찮겠어? 방금 전에 썼던 녀석을 불연속이라고 정리하고 제외되는 순간을 표현한 거야. 그러면 결국 수능에서 곧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되는 혹은 난이도 높은 4점짜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내신에서 출제되는 경향성은 어디에 있다? 라고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이 알파가 0이 아닐 때. 자, 그래서 여기서 테마 하나를 더 달아요. 정리 하나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했더니 연속이 돼버렸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은 연속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표현 끝. 오케이? 요게 문제의 테마가 된다고요. 가능하죠? 잘 봐.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 y는 gx라는 녀석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알파라고 놓고 이 위치를 베타라고 놓을게요.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gx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알파와 베타가 나뉘어져 있지. 그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fx라는 녀석을 꾸며가지고 너네들을 곱해서 그 위치에서 연속을 만들겠대. 그 말은 즉슨 나의 위치에 함수값을 0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 곱하기 0, 얘 곱하기 얘 했을 때 각각이 같은 값이 되려면 곱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값을 같은 값으로 만드는 0이라는 위치를 활용하셔라. 가능해요? 이런 함수 fx가 표현되면 자, 여기 연속성 따지는 포인트도 봐봐. 연속성은 어떻게 따지니?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을 따져주세요. 어디에서? 나의 위치 a라는 녀석에서 라고 표현하면 fa 곱하기 g a라는 녀석과 fa 플러스 0 g a 플러스 0이라는 녀석과 f a 마이너스 0 g a 마이너스 0을 따져주시면 된다고.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이게 극한값을 따지는 곧 함수값을 따지는 곧 연속성을 따지는 방법이라고요.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fa는 지금 상태가 얼마인지 모르는 지금 값에서 ga란 녀석이 함수값에서 베타가 됐고요. ga 플러스 0도 우극한 베타가 됐습니다. ga 마이너스 0은 알파가 됐죠. 근데 얘네들을 연속을 만들으래. 이퀄이 돼야 된대요. 그죠? 베타와 알파는 서로 다른 값인데 얘네들을 같게 만들려면 그 앞에 값들이 다 0이란 녀석이 들어가면 성립하더라. 0 곱하기 베타, 0 곱하기 알파, 0 곱하기 베타 모두가 다 0이 되겠지. 이렇게. 의미 괜찮아?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는 건 반드시 그 연속의 값이 함수값과 극한값 다 0이란 녀석으로 나타나야 그 녀석을 연속을 만들 수 있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요 테마 하나 잡아주시면 정보 정리 끝.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는 사실은 신경 쓰셔야 될 게 딱 하나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어떤 녀석이 표현되더라도 이 녀석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 정답이야. 그치? 두 쪽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진 거 분의 끊어진 거, 끊어진 거 분의 끊어진 거 값이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값에 따라서 지금 이 녀석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항상 이 문제는 모든 표현에서 연속성을 확인하셔야 되더라. 연속성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란 녀석을 각각 비교해서 이퀄이 되는 순간 연속 어딘가에 하나만 제외되더라도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 연속성을 확인하셔라. 포인트 끝. 가능하겠죠? 얘는 뭐야? 연산의 문제인 거야. 항상 나의 존재하고 있는 함수의 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녀석의 값을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주셔야 돼.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연속 불연속. 근데 그 불연속일 때 곱하기와 나누기일 때는 연속일 수 있어. 그래서 그 중에 곱하기가 중요해. 곱하기는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의 함수값, 극한값 얼마? 0이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연속일 때는 이건 언제나 연속성을 확인해야지 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오케이? 예스. 성질입니다. 정리 한 번씩 하시고요. 자, 네 번째. 함수의 종류에 따르는 연속성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까지 계속 연습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죠. 내 그래프 중 x는 a에서 연속일 때와 불연속일 때를 지금 따지고 있었던 거지. 하나에 국한된 점에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하나하나의 함수의 위치에서 구간에 따르는 연속성을 파악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 방금 볼까?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3차 함수,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3차 함수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 보면 그래프가 어디 끊어진 데 없지. 그지?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지? 그죠? 그럼 이 앞에가 뭐야? 이제 얘는 점이 아니잖아. 뭐? 구간이라고. 그래서 구간에 따르는 각각의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의 연속성을 따지러 갈 거야.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함수의 종류에 따른 연속성인데요. 다항함수를 볼게요. 다항함수란 녀석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포인트는 끝나 있습니다. 넌 끊어지면 절대 안 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치? 표현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야. 기본적인 함수 y는 x라는 녀석 볼까요? y는 x. 생각할 필요 있니? 너 마이너스 무한, 지금 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연속이죠? 끊어진 데가 있을 리가 없지? 그지? 그러면 결국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을 표현해볼까?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넌 사실 x 곱하기 x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x가 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 x가 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 녀석들을 곱하면 연속. 그치? 방금 성질을 봤기 때문에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다 이거야.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건 더 이상 x 하나만을 우리가 표현했고 거기에 혹시나 상수함수를 따로 표현하려면 y는 1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그러면 이런 녀석을 가지고 옆에다가 뭐 표현해도 이런 녀석 표현해도 우리가 그래프 그리지 못하더라도 알 수 있죠. 왜? x세제곱이라는 녀석은 x 곱하기 x 곱하기 x 4x제곱이라는 거 4 곱하기 4x 곱하기 x 더하기 3이잖아. 그지? 연속. 그럼 얘네들은 다 더하거나 빼거나 연속이지. 그지?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굳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다항함수는 항상 모든 범위 내에서 곧 x 정의역의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연속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만 하시면 돼. 의미 괜찮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리함수 볼까요? 자, 유리함수의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y는 fx분의 g x, fx와 gx는 다항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y는 x-3분의 x 플러스 1이란 녀석이 있어. 야, 얘는 언제 연속일까? 잘 봐. 사실은 분수함수, 유리함수라는 지금 이 표현은 얘네들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그지? 그럼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근데 그걸 나누기로 표현해버렸잖아. 나눗셈에서는 항상 하나만 신경 써. 분모가 뭐가 아닌 거? 0이 아닌 거. 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럼 결국 이 함수는 x가 3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야. 가능? 자, 그러면 결국 유리함수라는 녀석이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표현되고 그 함수 아래에 있는 fx가 분모의 꼴이기 때문에 넌 화살표를 여기다가 표현하면 되겠죠? fx가 0이 아닌 x의 값에 대하여 연속이더라.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여기는 지워드리고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배웠어? 무리함수 배웠잖아. 이 녀석도 루트 안에 들어간 f, x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그치? 가볍게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y는 루트 x-1이야. 얘 어디서 연속이니? 라고 보면 루트는 항상 안에 들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이 그래프 어떻게 됐어? 1,0이라는 정점 가지면서 오른쪽으로 그려졌잖아. 루트라는 녀석은 안에 있는 녀석이 실수의 범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일 수는 없었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표현됐었잖아. 의미 괜찮아? 그게 정의역의 범위였고 그 녀석의 무리함수를 우리한테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넌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녀석을 같이 붙여서 쳐 y는 루트 fx에다가 표현해보면 내 무리함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고요. 자, 네 번째 갈게요. 우리 무리함수 다음에 뭐 있었을까? 지수함수. 그죠?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었지? 지수함수부터 먼저 갑니다. 자, 지수함수라는 거 어떻게 생겼었는지 볼까? y는 a의 x제곱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갈게요. fx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해?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a의 값에 따라서 결국 그래프의 의미를 살짝 바꾸긴 했지만 녀석이 감소함수든 증가함수든 x 영역에서 보면 모든 실수에서 지금 다 표현이 돼 있었죠? y 값만 0보다 큰 치역을 나타냈을 뿐.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너 x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연속이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 체크 가능하죠? 자, 다섯 번째 로그 함수 갑니다. y는 로그 밑이 a인 x로 표현할게요. 그죠? 그럼 로그는 항상 뭐가 있었다? 진수 조건이 있었다. 그지? 이 그래프 표현하면 어떻게 그려졌어? 이번엔 y의 영역은 아무거나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x 영역이 0보다 큰 녀석이었죠. 이게 로그 함수의 대표적인 우리 그래프 표현입니다. 그럼 정의역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 a는 우리가 상수라는 표현 아래 x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거 삼각함수로 마무리 지을게요. 삼각함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인 함수부터 먼저 가볼까? 두 번째 코사인 x로 갈 거고 그리고 탄젠트 x로 갈 건데 자 여기는 이렇게 그냥 기준 잡읍시다. 사인 x라는 녀석은 그죠? 주기를 가지고 끊어지는 게 없지. 쭉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럼 x 영역에서는 모든 실수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네. 코사인 그래프도 볼까? 그죠? 코사인 그래프도 끊어져 안 끊어져? 절대 안 끊어져. 계속 이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상 이 녀석의 표현에서 끊어진 데가 없는데 굳이 띄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근데 탄젠트 x는 그래프가 좀 다르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점근선들을 가지면서 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주기 파일을 갖고 계속 끊어져 있었지. 그죠?
그러면 불연속인 상황이 생깁니다. 어디? 각각의 점근선이라고 표현된 이 선들에서는 불연속이잖아. 내가 어디야? 라고 보니까 난 x는 2분의 파이였고 파이만큼이 더해진 나의 선분은 2분의 3파이고요. 파이만큼 빠진 녀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계속 파이가 더해지니까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쪽으로도 파이만큼씩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보이지? 그럼 결국 위에 올라간 게 뭐야? 홀수파이잖아. 부호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 탄젠트 x라는 녀석은 지금 보니까 x라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어떻게? 2분의 2n-1이라는 홀수 파이에서 n이 정수일 때 불연속이야. 그죠? 오케이. 그럼 이걸로 정리 한번 해볼까? 탄젠트 x는 언제 연속성을 갖니? 자, 이쪽은 이제 지우고 표현할게요. 결국 이러한 그래프의 특징에 따라서 너만 아니면 돼. 어떻게? 2분의 2n-1파이 n이 정수일 때만 아닌 상태에서 연속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가 포인트 적읍시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 따르는 연속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약속도 들어가요. 내 구간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닫힌 구간이라는 녀석과 열린 구간이라는 녀석으로 표현의 의미를 바꿔볼게 라고 약속하고요. 이건 이제 연속성을 구간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한 약속의 표현인데 닫힌 구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대가로로 표현하고요. 열린 구간은 이렇게 소가로로 표현합니다. 가능?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런 거야. 첫 번째,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내가 X의 영역에서 표현할 건데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구멍 뚫린 구간. 구멍 뚫렸으면 뭐 해 있어? 열려 있다 이거야. 그치?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사실 과학에서 많이 하죠. 이런 거. 열려 있다잖아. 그 열려 있다라고 할 때 구멍 뚫어놓고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열린 구간이라는 표현인 거야. 그러면 그 사이가 열려 있다라는 표현이 나타났을 때 얘네들은 X의 의미에서는 등호가 없는 지금 내 식이라는 표현으로 범위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 범위를 우리가 한 문자로 이제 정리할 때 어떻게? A, B라고 표현하면 동일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셔라. 열린 구간입니다. 자, 이번엔 포함되어 있어야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이고요. A부터 B까지 표현되어 있는 지금 이 정보는 A, B에 이렇게 대가로를 써서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능? 약속의 기호라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나타나면 이 표현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녀석들의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른 상태. A는 구멍이 뚫어 있고 B는 채워져 있어. 이러한 녀석은 어떻게 표현해? A 쪽에는 개, 오른쪽에는 폐. 그래서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을 혼용할 수도 있어. 오케이? 예스. 그럼 이제 반대쪽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A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오른쪽에 구간이 있어 없어? 이번엔 없어. 어떡할래? 그러면 얘는 A라는 녀석을 일단 닫아 놓고 뒤에를 표현의 의미를 붙여야 되니까 뭐가 좋아? 무한대를 가지고 온다고. 오케이? 그리고 무한대라는 값은 커져나가는 상태니까 닫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한대는 무조건 열린 구간인 거야. 가능? 오케이. 하나만 더.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B보다 작은 구간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이렇게 둘 다 열어두시면 된다고요. 가능하겠죠? 이게 구간에 대한 약속이더라.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한 약속들을 통해서 모든 실수라는 녀석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표현해 보면, 자, 얘는 제한된 거 없이 모든 실수랍니다. 그 모든 실수를 표현할 때는 왼쪽도 끝이 없고 오른쪽도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부터 풀무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면 그게 모든 실수에 대한 표현이 된다는 걸로 체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구간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두 가지 붙이면서 미분 쪽으로 넘어갈게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능 취임 사서 집에 돌아갑시다.